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스의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했어요. 클래스는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필드가 있고 메소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통의 경우에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필드는 소문자로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이 필드를 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써서 외부 바깥에서 이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이 필드를 건드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보통 메소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안 되나요? 아니요, 되긴 되는데 관례가 그렇습니다.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객체점 하고 거기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세 개의 필드를 이렇게 많은 6개 이상 되는 이 메소드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길어지죠. 지금 요거 만들었는데 벌써 70 몇 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렇게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라는 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퍼블릭. 자, 이게 퍼블릭이라면 외부에서도 이 퍼블릭을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내가 데이트 C는 new 데이트 2020년 3월 25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생성자 메소드에 의해서 이 C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C.year는 2030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퍼블릭이면. 이게 퍼블릭이니까. 지금 이게 퍼블릭으로 됐으니까 굳이 set year라는 걸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서는 날짜 연도를 2030으로 바꿔라고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보면 이어는 뭐 어떤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 와서 이어를 세팅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데, 그 계산한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뭐 연도를 마이너스 5년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먼스라고 합시다. 연도를 마이너스 5월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뭐 계산한 값으로 이 연도 값을 채워줘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값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1년 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사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다 보면 잘못된 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변수를 건드리지 않고 반드시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건드려라, 이런 뜻이고요. 그럼 얘가 이제 privacy라고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꿀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c.setOnce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계산 결과 값을 가져왔는데 그게 하필 마이너스 5였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문제가 생기죠.
어떤 계산 결과 값을 months의 파라메타로 줘서 set months를 했는데 하필 그게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set months라는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예를 들면 set months라는 이 메소드 안에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어요. if months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합시다. months가 0보다 크고 and months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세팅을 해줘.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3 이상 되는 것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set months라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months는 날짜, 연, 월, 일 중에서 월을 세팅하는 메소드니까 얘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 사이여야 해. 1월이라고 명확하게 씁시다. 1월부터 12월 사이여야 해.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잘못되는 경우를 방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할 때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필드들은 전부 프라이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set year, get year를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퍼블릭으로 한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예방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넣는 것이 튼튼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에 있는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메소드는 그 필드를 건드릴 수 있고 퍼블릭으로 만든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달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클래스 만드는 거에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 객체라는 뜻이에요. 객체. 객체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메소드와 객체를 안 만들고 스태틱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 메소드는 다른 말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 그러기 위해서는 스태틱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것이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트 클래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데이트 클래스에 isLib 이라는 거를 메소드로 하나 만들었어요. lib이라는 거는 윤년이냐, 윤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가 윤년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얘를 스태틱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스태틱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해야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태틱이 있으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에서 그 메소드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용도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연도가 2030년이 윤년인지 평년인지 알고 싶어, 이런 용도로 이 데이트 클래스를 쓰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스태틱으로 하면 그냥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isLib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서 이게 윤년인지 평년인지 아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할 거라고. 이게 더 편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써야 돼. 그럼 뭐 이렇게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난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스태틱을 붙여준다.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서
이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는 메소드는 객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코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 데이트 안에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메소드는 생성자 메소드까지 아까 만들었었네요. 얘는 퍼블릭이고 스태틱이고,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 거짓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인데 이름은 isLeap이야. 그리고 얘는 정수로 year를 가지고 와. 자, 이런 메소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평년인지 윤년이면 true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윤년인지 비교하는 게 어떻게 돼요? 윤년인지 여러분도 알죠? 4로 나누어지고, 그렇죠? 100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400으로는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ar가 100으로 나누어지고 0이죠. 그 다음에 and year가 100으로 나누어지지 100으로 나누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year가 100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나 400으로는 나누어지는 애. 100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나 year가 400으로는 나누어지는 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return true이고, 아니면 return false예요. 자, 이 메소드가 isLeap이라는 메소드입니다. 100으로 나누어지고, 자, 요 결과값이 true이면 true를 리턴하고 false이면 false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예 한 줄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얘를 통째로 이만큼을 카피해서 여기서 리턴해 버리면 돼요. 얘를 리턴해 버리면 됩니다. 얘가 true면 true가 리턴될 거고 false면 false가 리턴되니까 굳이 if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isLeap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메인 함수에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console.writeLine 2030년은 윤년이다 라고 쓰고요. 제로,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isLeap 이거를 호출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date 클래스 안에 있는 isLeap 메소드인데 2030년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이걸 한 칸 바꿔주겠습니다. 줄을 화면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2030년은 윤년이다. 그 다음에 요 값이 뭐냐면 isLeap의 리턴 값이에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더 편하죠. 이렇게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하나 2030년짜리 날짜를 하나 만들어서 걔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호출해서 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태틱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스태틱이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된다? 자, 데이트 스태틱이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만들고, 예, 똑같이 카피해 볼게요. 똑같이 카피해서 2030년짜리 날짜를 하나 만들고, 얘가 c.isLeap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isLeap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스태틱이 아니어야 하죠. 스태틱이 아니어야 하니까 내가 이 스태틱을 지워 볼게요. 스태틱을 지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스태틱이 있어야만 에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날짜를 하나 만들고 2030년짜리 날짜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의 멤버 메소드로 isLeave를 호출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우리가 인스턴스 메소드고 객체 메소드고 이게 일반적인 거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한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그 클래스 이름 .isLeave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려면 이거는 스태틱이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스태틱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인 경우에는 내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직접 클래스 이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객체, 인스턴스가 영어로 객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객체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와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또는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필드도 똑같이 스태틱인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가 랜덤 클래스하고 매스 클래스가 있어요. 랜덤 클래스 써봤잖아요. 그렇죠? 랜덤 클래스는 랜덤, R은 new 랜덤 이렇게 했으니까 R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 랜덤 클래스의 객체로 R을 만들었고, 그 객체의 멤버 메소드인 next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x에 넣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랜덤 클래스에서 넥스트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랜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건 단넷에 있는 클래스거든요. 만약에 스태틱이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int x는 random.next라고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랜덤이라는 여기서 r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랜덤 클래스를 가지고 class.next라고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태틱이 아니니까, 넥스트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그 대표적으로 매스 클래스가 있어요. 수학 함수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인데, 여기서 이제 mass.sin 30 하면 sin 30도를 계산해서 더블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스태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스태틱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math 클래스의 객체 m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더블 x는 m.sin 30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게 한 줄로 쓰는 게.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문법이 생긴 겁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면, 매스 점 하면 매스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렇죠? 매스. 그 중에 이제 매스.sign이 여기 있는데, sign을 직접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각도인데 라디안이네요. 그렇죠? 라디안이니까 사인 커브의 90도,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사인 90도는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mass.파이예요. 자, mass.파이에서 이 파이는 뭐예요? 메소드가 아니라 필드죠. 필드인데 얘는 스태틱 필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2로 나눈 값. 이렇게 써주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90도를 계산하면 사인 90도면 1이죠. 1. 2를 출력할 거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출력한 결과를 보면 2030년은 윤년이다, 아니다, false라고 찍었고, sin 90도는 sin 2분의 파이는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왔냐면 mass.sin static 메소드를 가져왔고, mass.py 이거는 여기 콘스탄트 더블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mass에 있는 상수값 파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얘는 이제 스태틱이 아니라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얘는 sign이라는 함수는 mass.sign이라고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스태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우리 랜덤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랜덤 한번 사용해서, 자, 이렇게 랜덤을 만들어 놓으면 R.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표시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R. 했을 때 나오는 표시가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모양인 거, 그거가 메소드예요. 이게 멤버 메소드를 얘기합니다. 정육면체는 메소드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next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int random.next이고 여기에 이제 오버로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버로드가 돼 있는데, 지정된 범위 내에 임의의 정수를 반환하는 메소드다. 여기 메소드란 뜻이에요. 정수를 리턴하는 가로가 있으면 메소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육면체 표시가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워버리고 조금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서 랜덤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인스턴스 메소드이고, 매스 클래스에 있는 sign이라는 값은 이게 sin 30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라디안 값인데 라디안 단위예요. 라디안 단위로 주어지는 이 mass.sign이라는 클래스는 스태틱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지 않고 위에 있는 것처럼 직접 mass 클래스 이름에다가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해서 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캡슐화는 아까 내가 이제 send months 할 때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뭔가 그 클래스에 잘못된 값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months는 a.months 빼기 b.months 이렇게 했는데 하필 a.months는 5고 b.months는 7이야. 그러면 c.months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런 경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요 setmonths라는 불편하지만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캡슐화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데이트 클래스 생각을 해보면 데이트 클래스는 year, month, day라는 세 개의 정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캡슐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캡슐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 필드에 대해서 set하는 메소드와 get하는 메소드 두 개씩만 하더라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et하는 메소드, get하는 메소드만 써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필드에 대한 얘를 세터라고 하고 get터라고 하는데, 세팅해주는 녀석, get하는 녀석 해서 세터, get터라고 하는데, 이 세터와 get터를 쓰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퍼티라는 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는 필드가 있었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속성이라는 것도 있다, 프로퍼티라는 것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프로퍼티는 왜 필요해? 캡슐화를 위해서 모든 필드에 대해서 세터와 게터 메소드를 만들면 코딩이 너무 길어지게 돼.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속성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성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퍼블릭으로 months라는 걸 사용할 텐데 이 months는 get하고 set 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속성은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 그냥 public months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public int 대문자 months 쓰고 get set 이렇게 하면 이 months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 같은 건 없는 거죠. 퍼블릭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속성이 퍼블릭 필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months를 설정을 해놓고 속성을 대문자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get은 return months 하는 거고 이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get 하는 거니까 return months 하고 set은 값이 요거인 경우에는 세팅하고 아닌 경우에는 months는 1에서 10이 사이여야 합니다라고 출력을 해줘 라고 써준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하고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에 있었던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에 있었던 모든 그 필드에 대해서 get year, set year, get month, set month 하는 거 하고 요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months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하고 요게 더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드를 쓰는 것보다 필드를 퍼블릭하게 쓰는 건 안 되고 필드를 프라이빗하게 쓰고 퍼블릭 세터 게터 함수를 다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라는 뜻으로 속성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 이 속성을 얘를 속성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를 일단은 get 이어만 바꿔볼게요. 요 이어만 얘는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었는데 얘를 지워버리고 얘만 프로퍼티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PROP 하고 탭을 두 번 쓰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year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year라고 쓸 때는 이게 한 줄로 바뀌어지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어 그러면 prop full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치고 탭을 두 번 써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year를 요 소문자 year를 여기다 써주고요. 여기에다 대문자 year를 써주고 요거는 return year를 리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year가 value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얘가 두 개가 나오니까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한 줄로 쓰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뭐 조건 같은 거 판단할 필요 없어. 이럴 때 아주 간단한 클래스 만들 때 이런 거 쓰면은 아주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조건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if year가 뭐 예를 들면 2000년보다 작으면 안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2000년보다 크거나 같으면 year를 이 값으로 세팅을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콘솔에다가
이 year must year는 2000 이상이어야 함. 이렇게 써주겠다. 이렇게 내가 뭔가 그 조건을 이렇게 getter, setter에다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public get year, 그 다음에 public set year 이렇게 해서 둘씩 나눠서 계속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year는 속성이고 이 month하고 돼 있는 필드로 그냥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B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B 점 누르면 B라는 객체의 멤버 중에 여기 메소드들이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이어는 대문자로 나오면서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 여기다 내가 점 누르면 여기 이 정육면체 모양은 전부 메소드라고 그랬잖아요. 맨 끝에 보니까 이어가 나오는데 이어는 요 앞에가 스패너 모양으로 바뀌죠. 요 스패너 모양이 바로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이라는 뜻이고 요거를 보면 int 정수값인데 get set 이렇게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어는 속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할 텐데 그 클래스 안에는 잠깐 파워포인트 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데이터는 필드, 동작은 메소드로 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공부한 것처럼 필드 대신에 속성을 쓸 수도 있다. 속성을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고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 구분은 여러분들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는 클래스 객체 new 클래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데이트 A는 new 데이트. 자, 이거 외워 놓으세요. 데이트 A는 new 데이트. 데이트 A는 new 데이트.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필드와 메소드에 대한 거 공부했고, 메소드 중에 생성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생성자는 2개 이상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그때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2개 이상 있다면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클래스 이름 뒤에 메소드를 쓸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도 쓸 수 있다. 스태틱 메소드는 굳이 객체를 안 만들어도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매스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를 위해서 우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어주는 이 메소드 안에 이런 조건들을 혹시 잘못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소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세터 게터들을 만드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게터 세터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if 문을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는 값이 변하지 못하게 바꿔줄 수도 있다. 이게 속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속성도 메소드나 마찬가지로 대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때는 그냥 month 이렇게 하나만 대문자 하나만 써주면 되고요. 이런 조건 같은 걸 우리가 써야지 된다. 그럴 때는 소문자 math private로 만들어주고 대문자 month로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위치는 한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클래스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요거 두 번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 바깥에 여기 이제 요게 메인 요 프로그램 클래스 바깥에 프로그램 데이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클래스가 내가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클래스가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하는데 C++하고 C#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이. 그리고 C 언어에는 클래스라는 게 아예 없죠. 거기는 이제 구조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구조체 거기서 C 언어에서 얘기하는 구조체하고 이 C#에서 얘기하는 구조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C++나 C#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그 클래스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와 그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하나의 캡슐화 되어 있는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클래스와 클래스 단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객체라고 하고 객체를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책과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주는 이 영상을 보고 클래스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